인천취업공자서 7빈 클래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요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마 뭐 취업 이런 고민하면 요즘도 좋긴 할 것 같아요. 취업 요즘 입사 지원도 할 때도 별로 없고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겪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에 관련돼서 오늘 전문가 모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법의 대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전설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문우 소장님이 노동법의 살아있는 전설 멋있는 말이네요. 통상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저를 띄워주려고 그냥 좋게 말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취업과 관련된 노동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설명하는 노동법은 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쨌든 공무원도 크게 차이도 없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노동법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 참 많죠. 임금도 있고 휴일휴가도 있고 또 다친 산재보상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업급여 받는 부분도 있고 엄청 범위가 넓은데 취업하는 과정에서 또 취업하고 나서 좀 많이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사례를 주고 이런 사례, 이런 질문 상담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죠. 이 사례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 제가 노동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제 이름 최영구라고 쳐보시면 제가 노동상담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다의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무료 상담이고요. 오픈돼 있고 로그인 기능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제가 뭘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취업이면 처음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질문 중에 얼마 전에 취업을 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계약서 쓰자고 하니까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필요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 두 번째는 근로계약 작성권을 문의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비정규직, 우리가 기간제 계약직 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1년, 예를 들면 1년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까? 임금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만약 월급이 300이면 300 그대로 갔는데 그런데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 여러분이 취업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이건 꼭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 양식을 쓰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정부가 워낙 사업주들이 계약서를 잘 안 쓰기도 하고 또 잘 모르니까 이렇게 표준 양식을 정해준 거죠. 이걸 가지고 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인데 여기 보면 계약기간, 근무장소, 하는 일,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이 쭉 나와 있는데 그죠?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 질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또 왜 일을 합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아실현, 철학적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분은 사회봉사라고 하기도 하고 저한테 묻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교수님 왜 일하세요? 저는 돈 벌려고요. 노동법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게 노동법 이게 임금이라고 우리 계약서본 6번에 나와 있죠. 임금.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1번이 아니고 6번이죠. 왜 그럴까요? 1번이 뭐가 나와 있나요? 계약기간. 왜 근로계약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계약기간입니까? 이걸로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 최근에 언론에서 비정규직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막 뉴스 많이 나오죠.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에 오늘 2020년 예를 들어서 7월 10일부터 내년 올 연말까지 이렇게 쓰면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간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오늘 날짜는 적는데 끝난 날짜를 적지 않는다면은 이건 무기계약,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앞에 질문으로 가면 1번 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 네, 안 써도 돼요. 이거 제가 뭐 답을 그대로 한다면 뭐 꼭 계약서를 안 쓰면, 그럼 계약서를 안 쓰면 여러분이 취업해서 임금도 못 받고 휴가도 못 가고 뭐 법의 보호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계약서를 안 써도 관계없으나 사업주가 이제 나중에 처벌받게 되죠. 그리고 노동법에서는 반드시 어떤 그냥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서 임금이 얼마인지,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휴일과 휴가를 어떻게 줄 건지를 꼭 종이에 적어서, 이런 종이에 적어서 반드시 교부 주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안 주면 벌금 내요. 누가? 근로자가? 노. 사업주가 벌금 내요. 그래서 뭐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보호는 받지만 가능하면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리고 또 사업주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결국 안 해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계약서는 꼭 작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질문은 계약서 작성권에 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냐? 임금은 똑같은데.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계약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1번에 계약 기간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만약 그 앞에 두 번째 예에서 만약 이 사람이 1년으로 처음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고 하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라고 써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2020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이제 언제까지, 뭐 1년까지, 앞으로 2년까지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정년 뭐 이렇게 60세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정확하죠. 아니면 기존의 계약 기간을 다시 적거나, 그죠? 임금은 똑같으니까 임금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은 이제 무기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계약서는 다시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취업할 때 보면 뭐 수습 3개월, 인턴 3개월, 이런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또 계약서에 보면 1번 계약서를 썼는데요, 입사일로부터 석 달은 인턴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인턴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인턴, 여기서 인턴이 무슨 말이냐고요. 두 번째, 인턴 석 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인턴 기간도 근무 기간에, 예를 들면 퇴직금 선정하는 기간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인턴이란 말보다 뭐 조금 복잡하게 쓰는데 위에 걸 무시하고 그냥 밑에 거 보시죠. 수습. 옛날 말로 하면 뭐 수습이란 뜻이에요. 굳이 제가 정교약해서 말씀드리면, 채용이 되었는데 3개월 한다면 3개월은 조금 더 일을 배우세요. 누구 밑에서 뭐 멘토, 뭐 예를 사수 밑에서, 이런 선배 밑에서. 이전에는 수습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쪽이 유행어 같아요. 이 수습을 인턴이라고 쓰는 거죠. 인턴.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서 석 달은 인턴으로 한다 하면, 이건 다르게 말하면 석 달은 수습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석 달 인턴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나중에 근무 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 당연히 인정됩니다. 인턴이라고 해서 뭐 근로자가 아니고 뭐 비정규직으로 할서 근로자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간 문제든 기간 문제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뭐 알바도 마찬가지고 뭐 임금을 받고 뭐 하루든 한 달이든 일을 했다면 그거는 근로자이고 실제 근무 기간에 다 합산된다고 보셔야 돼요. 뭐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무시한다, 제외한다 라고 설사 합의했더라도 그건 무효고, 다 나중에 전체 근무한 기간으로 다 산정해서 1년 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 근로시간, 연장 근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앞서 그냥 기본적인 상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 주 노동시간은 몇 시간으로 알고 있나요? 그렇죠. 40시간이죠. 40시간 그리고 연장은 12시간까지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한 주 52시간 뭐 규제 초과 금지 이게 이제 그런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일본의 질문이 뭐냐면 월화수목금 환율 월화수목금 5일 하루 1시간 뭐 8,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날 4시간 근무를 한다면 이 4시간 임금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연장 근로라고 아시잖아요. 일을 더 하면 임금을 더 주게 돼 있거든. 더 받는 거죠. 얼마를? 얼마? 그건 여러분 아마 1.5 들었을 거예요. 한 배 반. 기본은 받고 반을 더 받는다. 예를 들면 시간당 10,000원이면 5,000원 더 받는다. 15,000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시간, 즉 한 주 40시간보다 더 하는 거니까 더 한 시간은 연장이 되고 다른 연장근로가 되고 임금은 반을 더 준다. 시간당 10,000원이면 40,000원이 아니고 1.5니까 40,000원에 20,000원 더 6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얼마를 줘야 돼요? 2시간 근무하면 휴게 시간은 다음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근로시간 표인데요. 우리 법에 보니까 휴게 시간은 4시간 하면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기준이. 그래서 아마 하루 8시간을 정상 근무한다고 하면 합쳐서 1시간이 되는 거죠. 휴게 시간이. 그죠? 60분. 근데 이게 아까 앞에 질문은 뭐냐면 2시간만 제가 알바를 하는데 하루 2시간만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휴게 시간 안 주는데 그럼 이거 법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요? 4시간 내 30분 휴게 시간 줘야 하니까 2시간이면 비례 개념으로 15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법에서는 4시간을 채우면 30분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 3시간 59분 일을 해도 휴게 시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회사에서 휴게 시간을 준다면 좋겠지만 안 줘도 되는 4시간이 넘어갔을 때 분리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화면상에서 표를 보시면 우리가 근로시간 뭐 이런 지금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연장 근로를 한번 보면 한 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해요. 12시간까지. 공무원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공무원 희망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합격하셔서 또 일을 맡게 되실 텐데 이 공무원은 한 주 12시간이라는 기준이 없고요. 하루 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공무원은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하루 5시간을 연장하면 즉 더 일을 퇴근하고 더 하면 일반 근로자들은 5시간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무조건 1시간을 빼요. 4시간. 그리고 아무리 많이 해도 4시간밖에 인정 안 해줘요. 하루 10시간을 더 하더라도 4시간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이 공무원은 좀 규율이 틀려요. 일반 근로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은 한 주 12시간까지 다 인정이 된다. 1시간 빼는 것도 없고, 이런 거 조금 더 다르다는 것 정도 말씀드렸고, 거기 보니까 이제 임신 중인 여성은 아예 연장이 안 된다.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임신했더라도 임신 뭐 조금 뭐 더 한두 시간 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힘든 일이 아니면 근데 어쨌든 우리 법에서는 임신을 하면 또 많이 하면 과로하거나 하면 유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성보호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네, 아예 안 됩니다. 본인이 뭐 임신했지만 이제 명금 뭐 할 수 있어요라고 해도 안 돼요. 금지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출산했는데 1년이 아직 안 지난 사람은 연장, 즉 근무를 더 할 수 있는데 아직 몸조리가 덜 됐다고 보고 반 정도, 정상직은 12시간인데 6시간, 즉 반 정도만 하세요라고 했다는 게 조금 다르죠. 자, 이게 또 야간 근로라고 했는데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야간 근로란 다음 중 1번 깜깜할 때 하는 근로, 2번 저녁밥 먹고 하는 근무, 3번 마지막으로
퇴근 안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계속 하는 근무 몇 번. 다가 야간 근무지. 다. 셋 다 깜깜할 때 저녁 먹고 나서 퇴근 안 하고. 흔히 우리가 야근한다는 개념을 보면 오늘 나 야근 퇴근 안 하고 더 위에 상사가 야근해 더 남아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다 야근 같아. 야근 같아. 그런데 노동법에서 야간 근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밤 10시부터.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이것만을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왜 그러면 우리가 밤 10시부터를 따지는가? 그런 생체 리듬상 자야 되는 시간에 일을 시키는 거니까 일을 시키려면 임금을 더 주고 시키세요. 이런 기준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제 야간 근무가 뭔지를 확실히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휴일 근로가 있는데, 이거 뭐 다시 나옵니다만, 휴일인데, 노는 날 시키니까 더 주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화면상에, 표상에서 연장, 야간, 휴일, 세 가지가 나온 게 이걸 꼭 따지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알바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연장했는지, 야간했는지, 휴일했는지를 자꾸 따지는 것은 임금을 더 주는 세 개, 이게 세 가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1.5라고 하는데, 임금을 더 주는, 반을 더 주는 게 딱 셋 중에 하나. 연장했느냐, 밤 10시간 넘어서 했느냐, 휴일금 했느냐. 여러분 희망 직무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은 병원, 뭐, 이런 적어낸 분도 계시죠. 간호조무사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만약 우리 인천 뭐 길병원, 뭐 서울대병원 이렇게 취업을 한다고 하면 종합병원들은 주로 3교대거든. 데이 이브닝 나이트가 표현 나이트 3시부터라고 3교대. 되게 야간 근무자는 밤 10시 출근, 아침 6시 퇴근. 야간 근무자는. 근데 딱 보니까 8시간을 넘지 않았어요. 연장 근로는 8시간 넘어가면 연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보니까 그 자체가 야간 근로라. 연장이 안 됐어요. 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1.5. 임금을 반 더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제가 이제 노동법을 강의하고 또 상담해보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휴. 그 다음에는 연차. 이게 궁금해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제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실제 상담 사례예요. 주휴수당을 별도로 원래 줘야 하는데, 시급 12,000원 주휴 포함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또 주휴수당이 얼마인지가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주휴수당을 내가 받은 건가요? 아니 다시 더 받아야 되나요? 이런 건데 이거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은 거죠. 이번에 보니까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4시간에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하면 하루 40,000원인데 5일 일하면 4일 곱하기 5일 하면 4, 5, 20만 원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법에서는 휴일, 주로 일요일로 되게 하고 있는데 휴일날 하루 일 안 하지만 하루치 수당을 더 주게 돼 있거든. 그럼 5일 일하지만 임금은 하루치를 더 얹어서 6일치를 받는 거죠. 이 하루치를 더 받는 걸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금이 월급제도 있고 시급제도 있고 일당제도 있고 뭐 그거는 하기 나름인데 월급 300 하면 월급 300에는 이 주휴수당이라는 게 이미 들어있는 월급에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기 사례에 보면은 시급제거든. 시급제는 시간당 얼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주에 하루 더 주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시간급에 들어있지 않은 거거든. 근데 지금 사례 1번에 보면은 시간당 12,000원 주는 거라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순수한 시급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주휴수당이다 포함됐다고 했지만 뭐 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뭐 5,000원이 포함되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12,000원 자체가 시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별도로 하루치 주휴수당을 더 줘야 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우리가 시급제나 일당제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더 줘야 되는데 일부 또
알바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나 일급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식탕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뭐 사업주가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달라고 안 하니까 또 안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이건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월급제나 연봉제는 임금에 월급의 연봉에 주의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난 여러분 월급제인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인데 주식탕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월급제나 연봉제는 그게 들어있는 거고 시급 얼마 또 일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면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라. 그래서 별도로 하루치를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휴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휴일, 휴일 중에 이제 주휴라는 것은 우리가 1주 7일 중에 최소 하루씩 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주의 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 달력에 빨간 날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새해 신정, 또 설날,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4월 8일, 음력으로 초파일,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 추석, 또 한글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죠? 이걸 합치면 15일 나와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15일인데 지금 여기에 재밌는 사례가 올라왔어요. 이번에 허쇼 매치업했는데요. 원장님이 공휴일은 현충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회사 취업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어린이날 3.1절 같은 공휴일에 안 놀려준대요. 난 내가 알기로 공휴일은 당연히 휴일인데 아니 무슨 소리냐 왜 내가 휴일날 나와야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또 근로자 또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제가 노동법을 아주 기본적인 상황을 전달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공휴일. 이건 원래 휴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재밌게 말한다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해. 우리 집에 한 100명 있어. 사장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공휴일 휴일을 안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월 1일 전날, 2월 말 여러분이 우리 직원으로 생각치고 사장님 내일 저 3일절인데 하루 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혹시 독립운동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어린이날 전날 퇴근하면서 어린이날인데 하루 놀겠습니다. 라고 하면 5월 4일날 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어린이세요? 어른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공휴일은 원래 일반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휴일이게 휴일? 말이 공휴일인데 공갈치는 휴일인가? 공무원만 노는 휴일이구만. 공휴일 할 때, 제가 좀 쓸 수 없었는데 공휴일 할 때 공자가 공무원만 노는 휴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 희망하는 분이 계세요.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은 그날 당연히 노는 휴일이야. 근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은 그날 휴일이 아니에요. 그냥 출근시켜도 되는 거예요. 몰랐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말이죠. 제가 한번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공휴일, 즉 공무원만 오는 이 공휴일을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근로자한테도 휴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걸 실천하셨습니다. 법을 개정했어요. 2018년에 법을 개정해서 올해부터 2020년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합니다.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또 그 후년부터는 이제 전부 다 1인 이상 이렇게 이제 3년 토일로 단계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은 공무원만 휴일이었던 이 공휴일이 공무원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바뀐 것입니다. 참 잘 된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휴일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아직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아직 직원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로 하면 아직은 법으로 휴일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정리하면 되시겠죠. 정리를. 그 다음 연차를 볼게요. 연차.
아마 여러분이 또 뭐 취업해서 휴가를 쓰고 싶은데 무슨 휴가가 있을까? 뭐 출산 휴가도 있고 또 뭐 배우자 휴가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일반적인 휴가가 연차 휴가라는 거죠. 그죠? 입사한 지 5개월째 됐는데요. 휴가를 쓰고 싶어서 이제 회사한테 휴가 쓰겠다고 하니까 이사님이 아직 1년이 안 됐어. 휴가 못 써. 연차, 1년, 애뉴얼. 연차는 1년 근무해야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연차 휴가는 1년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원래 연차는 1년을 전제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만약 연차 휴가잖아요. 월차라는 건 없어요. 이런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어떤 그 가족의 딸이 출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딸 보고 너 왜 회사 잘렸어? 왜 출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는 오늘 월차 썼거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왜요? 우리 노동부에서는 월차가 없어요. 이미 16년 전, 2004년 7월 1일자로 월차 없어졌어요. 이 드라마 작가가 노동법을 잘 몰라. 제 강의를 좀 들어서 날 텐데.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월차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이 답이 맞네? 아직 1년 안 됐으니까 휴가 쓸 게 없네? 그런데 우리 법이 어떻게 되냐면, 연차는 1년 되어야 발생하는 거지만, 1년 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1년 된 휴가가 발생하니까, 1년 되기 전이라도 월 하루 휴가는 쓸 수 있게 해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월차는 아니에요. 연차 휴가인데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 하루 쓰게 해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자 편의를 봐준 거죠. 그러면 지금 이분이 만약에 5개월을 딱 다 근무했다면, 다 채웠다면은 몇 개? 5개죠. 5일. 그죠? 네. 근데 5개월째라면 이제 몇 달 지난 거니까 4일. 월 하나니까 그 휴가는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회사 이사가 모르고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연차 휴가지만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를 쓸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표를 간단하게 만들게 했는데요. 그냥 이거는 참고하시고, 하나만 더 붙이면 이거 휴가 사용할 때, 여기 보면은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휴가를 연차 쓰려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다른 날 쓰래요. 회사 지금 바쁘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은 회사들이, 여러분 뭐 취업도 하시면 경험하시겠지만, 휴가를 신청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품위, 결제 받는다라고 하는데, 올리면 주로 이제 팀장 같은 사람들 결제를 쫙 하면 휴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침에 여러분이 휴가를 전날 신청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뻐근해. 가게 나가기 싫어. 그래서 하루 쉬고 싶은데, 휴가 신청을 안 했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톡으로 문자를 넣었어. 팀장님, 저 오늘 휴가 하루 쓸게요. 팀장님이, 야, 휴가 미리 신청도 안 하고 결제도 안 했잖아. 휴가 안 돼. 라고 할 수 있을까? no. 휴가는 그냥 통제하면 돼. 자, 여러분, 휴가는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연차 휴가 권리가 근로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회사가 승인하는 게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가 있는데, 뭐 승인 안 해주면 휴가를 못 가느냐? 그냥 통제하면 끝나. 나 간다. 승인 안 했는데, 알아서 하시고. 이런 거. 물론 뭐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서로 또 좋게 저 휴가를 좀 쓰겠습니다. 또 승인받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회사도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휴가를 꼭 승인받고 가는 건 아니다. 즉, 승인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근로자가 휴가를 가면 회사가 너무 큰 피해가 있어. 법으로 표현 막대한 지장을 펴주는데, 이럴 때는 회사가 내일 정말 바쁜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안 나오면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으니 휴가는 나중에 가도록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회사가 조금 바쁘면 조금 지장이 있으면이 아니고 막대한 아주 막 큰 일이 생길 때. 근데 솔직히 뭐 휴가 가면 무슨 큰 일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뭐 조금 바쁘긴 하겠지. 지장이 있고. 근데 막대한 지장은 아마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일반적 휴가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날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자, 우리 최지훈님이 정리가 너무 잘 되네요. 저도 체가인데 아마 저하고 같은 체가 같아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김원희님이 이렇게 올렸어요. 비고란 가려진 부분이 궁금합니다. 비고란 이거 잘 안 나오나? 비고란 연체가 미사용수당 휴가수당 이거 뭐냐면 지금 김은희님이 채팅창에 올렸는데 가려진 부분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서 연체가 미사용수당 이거거든. 이게 뭐냐면 제가 뭐 시간상 설명 안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휴가를 이제 쓸 수 있게 휴가가 생겼는데 휴가를 안 쓰면 회사가 수당을 줘야 될 뜻이에요. 이게 연철과 미사용 수당을 아실 거죠. 안 쓰면 돈을 준다 이런 뜻이고 또 여기 휴가 수당 선지급이 뭐예라고 올렸는데 이건 뭐냐면 일부 회사들이죠. 휴가는 일단 쓰는 거고 1년 동안 안 쓰면 1년 뒤에 돈을 주는 거거든. 그런데 일부 회사들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재밌는 케이스인데 휴가를 쓰기 전에 돈을 수당을 먼저 주는 거야. 회사 돈이 많은가 봐. 내가 사장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원래 수당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먼저 쓰게 하는 것이고 안 쓰면 나중에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어떤 회사는 휴가를 쓰지 마. 쓰면 우리 골치 아파. 돈을 먼저 줘버리는 거야. 이게 휴가 수당 선지급인데 그 자체가 법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돈 받을 때 미리 받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근데 이제 만이 하나 회사가 근로자가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미 수당 줬으니까 휴가 못 써요. 이렇게 되면 권리가 왜냐하면 근로자는 돈을 미리 받았더라도 휴가를 쓸 수는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이중으로 더 좋네요. 돈도 받고 휴가도 가고 또 돈도 또 받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돈을 줬는데 휴가를 쓰게 되면은 그 돈을 다시 토해내야 돼요. 반환 이렇게. 어쨌든 수당을 미리 주는 건 아닌데 미리 주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그냥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기간제 근로 우리가 비정규직 중에 하나 유형인데 기간제 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한 달, 한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특정해서 근무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하더라도 2년을 근무하면은 무기계약, 즉 넓게 말하면 정규직이라는 뜻이거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자로 딱 2년 근무합니다. 1년 하고 또 1년 계약해서 딱 2년 끝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오늘 계약 기간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알기로는 2년 딱 근무하면 무기계약, 즉 정규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질문을 올린 거예요. 자, 2년이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법에서는 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2년 초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가 1년 하고 딱 1년 하면 2년으로 끝났거든. 2년 초가 했을 때부터 무기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2년만 근무했다면 무기계약 대상자는 안 됩니다. 만약 이 회사가 또 계약을 또 해주면 2년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2년 초가 되는 순간, 즉 내일 나오는 순간 2년 초가 되니까 무기계약이 되는 것인데 회사도 영리하거든요. 1년 딱 계약하고 또 1년 딱 계약하고 계약을 안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어쨌든 딱 2년만 계약을 했다면 이건 무기계약 대상이 원칙적으로 될 수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 2년이 넘어가면 즉 2년 2년이 초과되면은 무기계약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아마 뭐 우리가 알바라든가 뭐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일해 보신 분들은 2년 딱 되니 그 회사가 또 계약을 안 하고 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이 초과되어도 괜찮은, 즉 3년, 4년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이 안 되고 그냥 3년, 4년만 근무하고도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예인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 정규직이 되고 싶은데 법의 예외가 이런 경우에는 2년이 넘어가도 무기계약이 안 되고 그냥 기간제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이런 놈이죠. 어쨌든 법에 한 예외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이건 뭐냐면은 특정 프로젝트 같은 거. 어떤 회사의 사업이 뭐 5년 어떤 뭐 여기 뭐라고 할까? 어떤 뭐 내가 디자인 또는 엔지니어 계통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업무 디자인 업무를 용역 받았는데 그게 뭐 3년 어떤 사업이다. 3년까지 가는 사업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년 사업이 있을 때만 고용한다라고 계약을 하면 2년 넘어가잖아요. 그 노동법에서는 2년 초가 되면 기간제로 하더라도 이제 한번 해고를 못하는 무기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1번은 뭐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사업이 그냥 딱 정해진 거. 몇 년 사업, 3년, 5년 이렇게 정해진 사업은 그 기간만 근무하게 하고 그만두게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다른 근로자가 휴직 가서 그 휴직 기간 동안 내가 대체 근무해 준 경우, 대신 근무해 준 경우, 아니 대체 근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어떤 근로자가 3년을 갔어. 3년을 육아휴직을. 그러면 회사에서 그 3년 육아휴직을 간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걸로 채용을 한다면 이건 이미 초과되잖아요. 초과되더라도 3년간만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온 것은 뭐냐면 고령자는 의미인데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듣는 중에서 고령자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령자의 나이가 오타 같아요.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중 고령자란 1번 70세 이상, 2번 65세 이상, 3번 60세 이상. 그럼 여러분 몇 세 이상 같아요? 자, 답 빨리 올려보십시오. 고령자란 1번 70세 이상, 2번 65세 이상, 3번 60세 이상. 아까 야간 근로 물었을 때도 답이 없었잖아요. 역시 이것도 2번 이영민님 2번 땡. 또 이영민 그냥 제가 재밌고 잘 이야기 있고 하지 마시고 달숙선님은 3번 땡. 자, 답이 없어. 답은 55세 이상. 제가 왜 굳이 물었냐면 1번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3번 60세 이상은 정년 나이죠. 정년. 그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뭘까? 우리 전철, 지하철 타면 돈 안 내고 타는 분들 있죠. 무임승차. 65세 이상이에요. 그게 이제 이 법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70세는 뭘까? 70세는 특별한 건 없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 노인회 가입 나이가 70부터 들어가고 70? 제 말 하는 이유가 고령자라고 하면 적어도 한 70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법에서는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상당히 왜 저러지? 여기 기준은 신체적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신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연령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정년 60세이긴 하지만 대다수 기업의 선배들 사람들을 보니까 55세 정도 되니까 옷 벗고 나오더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 노동시장에서 별로 안 좋은 이야기죠. 법으로 정년은 60세로 해놓고 실제로는 뭐 한 55세 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5세가 넘어서 다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55세가 넘었다면 2년 초가 되어도 그냥 괜찮다. 3년 계약해도 되고 4년, 5년 계약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이제 끝내겠습니다. 4번에 우리 노동법에서는 15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물론 여러분이 뭐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15시간 이상으로 취업을 하시겠지만
한마디로 혹시 알바 같은 거 해본 분이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하루 뭐 2시간씩 하루 3시간씩 뭐 3일 뭐 4일 이렇게 그러면 15시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노동법에서는 15시간이 넘고 넘지 않고를 기준으로 노동법이 다 적용이 안 되고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여러분 1년 근무하고 그만두면 뭐 받게 돼 있죠? 퇴직금 그죠. 그리고 연차휴가 1년 되면 또 15일 더 생기거든. 그리고 아까 매주 하루 주휴 수당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초가 되면은 여기 지금 나 무기계약으로 바뀌고 근무가 이러는데 이게 15시간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15시간 미만 즉 14시간, 13시간으로 계약을 하면 1년 근무에도 퇴직금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준 15시간 미만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50분 정도 그죠? 여러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 드렸고 혹시 나중에 뭐 취업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또 취업하고 나서 노동 관련해서 여러분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인터넷 제 이름 최영우라고 쳐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상담하는 사이트가 될 거예요. 이게 뭐 돈 내고 가입하는 거는 제가 뭐 그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오픈되어 있고 무료 상담 사이트니까 그렇게 마음껏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